네, 매주 화요일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염 이사님과 시장 공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게 바로 이 오미크론입니다. 주말이 지나고 나니 생각보다 그렇게 큰 리스크는 아닐 것이다. 뭐 이런 분석들도 많았고 오늘 이제 뭐 유럽과 미국이 일제히 반등을 하기는 했는데 네. 오미크론이 시장에 주고 있는 영향 우리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사님? 사실 이게 뭐 나오는 뉴스 보면은 뭐 델타 변이보다는 이게 좀 위험성이 낮다라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전파력이 워낙 세다 보니까 근데 항상 그렇지만 주식시장이 이제 불확실성을 싫어하니까요. 초기에는 굉장히 이제 우리가 앞 자체가 안 보이니까 일단 이제 던지고 보자는 심리가 되게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항상 이제 그 급락하는 반응들이 나왔고 지난주 금요일 날도 이제 전 세계 증시가 다 충격을 받아버렸죠. 근데 이제 주말이 지나고 났더니 뭐 일부에서는 그렇게 뭐 물론 이제 전파력이 세긴 하더라도 이게 뭐 그렇게까지 뭐 중증으로 가거나 그럴 위험성은 좀 낮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예전과 다른 게 2020년 3월과 좀 비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때는 아무런 뭐 치료제나 백신 자체가 없던 시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백신도 이미 나와 있는 시기고 또 부스터샷을 또 접종을 하게 되고 사실 그 남아공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는 건 남아공은 지금 접종률이 20%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 서구 선진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80%가 이제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 없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2주 안에 분명히 또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 쪽에서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미국에서도 나스닥이 좀 강했잖아요. 네. 사실 뭐 오미크론이 좀 확산이 된다고 해서 뭐 갑자기 뭐 소비가 준다거나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서비스 그 소비는 줄 수가 있지만 제조업과 관련된 또 특히 이제 집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뭐 재화에 대한 소비는 오히려 늘 수 있다 보니까 또 언택트는 더 확산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엔비디아는 또 이런 상황에서도 역사적 최고가를 또 돌파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오미크론이 어떤 산업의 큰 방향, 가는 뭐 이런 방향 자체를 약간의 속도를 저지할 수 있는 거지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작년 어쨌든 코로나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 그때처럼 뭐 증시가 계속 폭락을 한다거나 그런 상황보다는 좀 제한적인 좀 악재 정도로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2주 동안은 우리가 어쨌든 정확히 어떤 내용이 발생할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2주간은 조금 더 우리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늘 또 미국 증시 이렇게 반등한 걸로 봐서는 너무 크게 우려할 상황까지는 아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그러면 이사님? 네, 좀 했으면 좋겠는데 참 한국 증시가 너무 좀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오미크론 전에도 너무 힘이 없었고 사실은. 근데 좀 안타까운 게 한국 증시는 이게 좋은 점이 이제 나오면 반응은 하는데 네. 그게 그냥 하루에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번 주 월요일 날 정말 삼성전자가 5% 올랐어요. 보통 그렇게 큰 종목이 하루에 5% 오르면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냥 무너져 버렸잖아요. 네. 너무도 쉽게. 그래서 한국 증시가 그만큼 지금 상황 자체가 좀 녹록지는 않지만 근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지금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요. 또 저평가 메리트는 높아졌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오늘은 좀 반등하지 않을까 싶고 가장 키포인트는 삼성전자의 힘인 것 같아요. 전자가 얼마나 좀 강하게 가주느냐에 따라서 반등의 강도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궁금한 게 오늘은 뭐 반등을 할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이렇게 자꾸만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 우리가 완벽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자꾸만 좀 제동이 걸리고 이렇게 되면 경제 정상화에 좀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또 어제 시장은 우려해서 빠진 부분이 있지 않나. 그리고 골드만삭스도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던데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뭐 외국계 증권사가 네. 뭐 골드만이 올렸다고 올라간 적도 없고요, 사실. 내렸다고 네, 내린 것도 그러네요.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모건 스탠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반도체 겨울 온다고 해서 물론 빠지긴 했는데 네. 실제 뭐 지금 전망은 틀렸죠, 사실. 지금까지 보면은 전망이 맞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의견에 우리가 그 집중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제 그렇게 낮췄다는 측면에서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안 좋은 것들을 미리 반영했다. 저는 좀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이제 미국 증시 이렇게 급반등했던 배경도 오미크론이라는 이제 바이러스도 있지만 앞으로도 바이러스 계속 나올지 몰라요. 어떤 애널리스트 분은 그러시더라고. 그리스 문자를 다 외워야 되냐. 왜냐하면 다 그리스 문자잖아요. 그게 맞아요. 오미크론도.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좀 답답함을 뭐 호소하신 건데
결국엔 이제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변이 바이러스는 어떤 형태로든. 근데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봉쇄는 없다. 그러니까 맞아요. 옛날로 못 돌아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LA에서 지금 뭐 공연 지금 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BTS 공연에 5만 명이 오미크론이고 뭐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봅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냥 문 닫았고 그럴 가능성은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완화하면서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는데 이게 속도는 늦어질 수 있어요. 뭐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그러나 방향 자체는 위드 코로나 가는 것 자체를 저는 막을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언택트는 이제 안 좋아지고 그런 이분법적인 게 아니라 어차피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 그러니까 모든 게 디지털화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코로나19가 가속화시킨 건데 이게 코로나가 이제 만약에 종식이 된다고 갑자기 디지털화 안 하고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향은 그대로 가는 게 맞다. 다만 이제 속도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정도로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희가 지나고 보면 또 그런 생각이 들 네. 것 같고 기업들의 성장성과 펀더멘털에는 전혀 훼손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미크론 등장으로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받았었던 뭐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일찍 그래도 반등권에 진입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미국장에서도 이쪽 섹터가 강하고 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확실한 해결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에 대안이 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이쪽이 그 바이오주들이 너무 안 갔기 때문에 가격 매력도 있어요. 네. 가격 매력까지 있다 보니까 시즌도 사실 올해 6월인가요? 그때 델타 변이 한번 확산됐을 때 그때 주가가 단기 한 40% 폭등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이슈가 잠잠해지면 계속 빠지다가 갑자기 이런 이제 생각지 못한 변이 바이러스가 한 번씩 나오면 주가가 그냥 바닥에서 최소한 30에서 40% 급등하는 양상이 나오고 거기서 더 사실 보면 확산이 델타 변이도 확산됐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시즌은 다시 주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돼서 우리가 7월, 8월도 뭐 확진자도 늘어나고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 그렇게 따지면 진단 키트는 계속 올라갔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주가는 다시 원위치 돼 버렸거든요. 더 빠져버렸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이번에도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니까 진단 키트라든가 너무 그러니까 코로나19에 수혜가 예상돼서 그냥 막 급등하는 그런 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쫓아가지는 마시면 좋겠고 오히려 저는 지금 물려 계신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오히려 이럴 때 네. 좀 탈출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다만 이제 이 코로나19 관련주 중에서 저는 그 백신 쪽 있죠. 백신 CMO는 그래도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번에도 증명이 된 게 이제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 나온다 그래서 막 백신주 폭락을 하고 그랬는데 그거랑 별개로 우리 이제 백신을 계속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했잖아요. 3차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부스터샷 얘기도 하는 것처럼 결국엔 3차, 뭐 나중에 4차도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백신의 중요성을 이번에 보면서 더 크게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백신 CMO만큼은 좀 따로 떼어놔 보시고 다른 쪽 뭐 진단 키트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저는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매년 맞아야 할 백신이 하나 더 늘어난 거죠. 예, 독감 맞습니다. 백신을 다 필수적으로 네. 맞지 않고 선택적으로 맞았다면 이제 코로나 거의 바이러스는 맞아요. 이제 예. 필수적으로 맞아야 하는 백신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CMO라고 하면은 뭐 SK바이오사이언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ST팜 이런 종류가 될까요? 그리고 ST팜이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ST팜이 백신도 있는데 CMO도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RNAi 이제 치료제죠. 그 치료제를 만드는 원료 이제 올리고를 만드는 그 이제 회사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 그게 쓰임새가 되게 많고 이번에 1,500억 시설 투자 공시를 낸 거예요. 그만큼 이제 공격적으로 이쪽에 투자하겠다는 것 같은데 현재 글로벌 3위고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고성장하고 있습니다. 만드는 업체도 몇 개가 없어요. 그래서 ST팜은 저는 좀 장기적으로 진짜 한번 투자를 해보셔도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신 CMO 관련주로 상당히 긍정적인 관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반면에 이제 항공을 필두로 한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뭐 최악의 악재까지 반영이 됐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를 고려해 보는 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니 사실은 네. 이게 진짜 이런 투자가 그 공포에 맞서는 투자잖아요. 진짜 이제 보통 투자분들이 하기는 너무 힘든 투자예요. 네. 근데 이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예. 근데 이걸 사가지고 당장 올라가길 바라는 게 아니라 3에서, 그러니까 짧으면 2달에서 석 달 정도, 길면 5, 6개월을 이제 두고 분할 매수하는 거죠. 어차피 이제 회사들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 중에서 뭐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뭐 방법이 없지만,
이런 뭐 항공주나 여행주들도 지금 최근에 체력이 단단해진 게 최근에 뭐 유상증자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현금을 좀 쌓아놨고 그리고 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해외여행을 당장 가긴 또 어려워졌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해외여행 정상화 시기는 빠르면 내년 2분기, 늦으면 3분기 정도로 원래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 어떤 이제 스케줄이 아직은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아직 뭐 오미크론이 물론 이제 전 세계를 또 강타해버리면 더 늦어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결국엔 전 스케줄대로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시기에 좀 문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3차 백신 접종까지 완료된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날 거예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해외여행은 결국엔 뭐 내년 한 여름 지나면 좀 어느 정도 본격적으로 좀 정상화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부인을 한다.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이 난 도저히 해외여행 못 갈 것 같다. 지금 분위기가 뭐 내년도 힘들 것 같다. 그러면 안 하시면 돼요, 사실은. 본인 건 판단이고 다만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스케줄대로 된다고 내가 판단을 한다면 분할 매수하는 거죠. 좀 물린다 하더라도 당장 안 가더라도 약간 이제 다른 게 가도 못 갈 수 있어요. 당분간은 당연히 못 가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미리 분할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신 분들은 이게 나중에 갈 때는 한 번에 그냥 가버려요. 저번에 한번 보셨잖아요. 아시아나항공이 저점에서 그냥 불과 한 2주 만에 한 80% 가까이 급등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모았던 거에서 엄청난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투자를 하신 분도 계세요. 사실은. 근데 몇 달을 이제 견뎌야 되는 거. 예, 그걸 하실 수 있는 분들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가능하신 분이면 계속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안 갈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갖고 계신 분들도 좀 보유를 하시고 뭐 이쪽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 좀 분할로 한번 해보는 거. 다만 이쪽을 하실 때는 목표 수익률을 정확히 정하시고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 투자는 하시면 안 돼요. 네. 어느 정도 성과 나오면 바로 정리.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 이제 위드 코로나 돼서 뭐 바이러스도 많이 완화됐고 분위기 너무 좋으면 이제 사람들이 들뜨잖아요. 이제 그때 팔고 나가는 거죠, 사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주와는 접근 방법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이건.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죽는다 할 때 사야 되는 거죠, 사실은. 역발상. 그러면은 국내 증시에서는 뭐 대한항공을 대표적인 예로 들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장에서는 뭐 델타항공이나 네. 뭐 크루즈 관련주들이 딱 반등할 때 그때 따라 붙는 거는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나요? 아 근데 그게요 이제 반등을 네. 연속적으로 할지 알 수가 없어요. 아. 사실은. 그래서 저는 뭐냐면 네. 오를 때 사는 건 절대 반대고 지금 엄청 빠져 있잖아요. 이럴 때 빠지는 날마다 조금씩 분할로 접근하는 거.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을 세워야죠. 어느 정도 살 건지 네. 어느 가격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물량이 모았으면 기다리는 거죠. 위드 코로나 이제 얘기가 나오거나 변이 바이러스가 완화될 때. 그러면 어느 순간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가가 올라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럴 때 남들은 흥분해서 또 사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정리를 하고 나가야 이쪽에서는 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매매의 방법과 기준도 선택과 취향이니까 네. 본인이 이제 기준에 맞게끔 전략을 짜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필명 피터린치님이 염승한 이사가 하는 게 피터린치가 하는 투자법이 아닐까 뭐 이런 말씀을 네. 해주셨고 아하님이 왜 호텔 신라를 빼놓냐라고 얘기하는데 당연히 위드 코로나 네, 다 같은 소재주에 관련주예요. 맞아요. 네. 들어가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잘 한번 고려해 보셔서 전략을 세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게임주들은 이제 또 흐름이 상당히 네.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데 뭐 위메이드, 컴투스 게임빌 그리고 네오위즈 홀딩스까지 게임 업종 내에서 지금 순환매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NFT 사업 얘기가 나오면 여전히 이게 재료가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다 보니까 움직임들이 나오고 게임 업종 내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오위즈 쪽은 상당히 좀 그 관심들이 없었거든요. 상대적으로 덜 상대적으로. 올랐죠. 근데 어제 IR을 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좀 또 불을 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과 무관하게 오늘도 사실 보면 미국에서도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굉장히 센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국내 증시에서도 이쪽으로 매수가 계속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이 NFT 관련해 가지고는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게임위에서 NFT 게임을 아직 허용을 안 한다는 방침이에요. 유통시킬 수가 없다. 근데 사실 판례로는 할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예전에 이제 판례를 찾아보니까 근데 이제 게임의 입장은 아직은 뭐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니까 한국에서 출시하기는 사실상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위메이드도 외국에만 지금 출시한 거잖아요. 네. 한국 사람들 사실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글로벌 IP를 갖고 있는 회사들, 그러니까 세계인들이 좋아할 만한 뭐 그런 게임 컨텐츠를 잘 만드는 그런 대형 그 개발사 위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NFT 게임을 했을 때 모르는 게임보다 잘 알려지고 우리가 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게임이 NFT 방식으로 나왔을 때 당연히 누구나 그 게임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게임이 재미없으면 아무리 돈벌이가 중요하다고 해도 재미없으면 안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게임의 재미적인 측면에서도 대형 게임사 위주로 저는, 그러니까 검증된 회사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NC소프트도 있고 뭐 크래프톤도 있을 거고 뭐 펄어비스라든가 컴투스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세계적인 IP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그 약간은 집중하시는 전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너무 지금 NFT 관련해서 게임들이 진짜 과할 정도로 많이 오른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좀 보유자의 영역이지 신규로 좀 접근하는 거는 좀 약간은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흐름과 무관하게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는 계속 주가 흐름이 좋더라고요. 네. 수급 이벤트 때문인 건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은행주가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사실 다 금융주예요. 네. 범주는 금융주인데 시장에서는 완전 다르게 보죠. KB 금융지주를 보는 거랑 카카오뱅크를 보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카뱅은 한마디로 금융은 있지만 결국엔 플랫폼으로 그냥 보는 것 같아요. 플랫폼. 그러면서 요새 뭐 메타버스나 디지털 관련된 기업들이 강하다 보니까 금융에서 하면 딱 카카오뱅크가 딱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트렌드에 맞는 기업으로 인식을 하고 계속 올라가는 것 같고, 요새 보니까 외국인 기관도 굉장히 많이 사더라고요. 집중적으로. 그리고 카카오페이는 다음 달에 이제 코스피 200에 또 신규 편입이 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어쨌든 카카오페이가 뭐 이게 갖고 계신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이 좋을 수 있죠. 이렇게 막 올라가니까. 근데 이게 유통 주식수가 너무 적어요. 지금 전체 유통 주식수가 10%도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 코스피 200에 기관이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급으로 좀 밀어 올려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사도 그냥 급등 나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알리바바가 제일 중요한데, 알리바바가 2대 주주잖아요. 여기서 지분을 사실 지금 당장 팔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호예수 걸린 물량이 얼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2대 주주기 때문에 쉽게 팔진 않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블록들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예전에 하이브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지금은 카카오페이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다음 달이죠. 다음 달 이제 두 번째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에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면 이벤트가 끝나요. 그래서 그때쯤 해서는 좀 비중을 줄여 나가시는 게, 카카오뱅크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한번 쭉 올랐다가 주가가 그냥 폭락해 버렸잖아요. 수급 이슈가 끝나버리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도 지금은 좀 즐기시되 좀 탈출할 시기를 좀 저울질 하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달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좀 변곡점이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 잘 체크를 하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공식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와 함께 좀 우리가 공략해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고 가시죠. 사실 뭐 네. 제가 시장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 시장이 뭐 어디 갑니다, 어디 오릅니다. 이게 아무런 다 예측의 어떻게 의미가 보면 없는 진짜 쓸데없는 시점이죠. 얘기가 돼버린 것 네. 같아서 시장 얘기하긴 좀 애매한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런 맞는, 분명히 싼 건 맞아요.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에 비해서 이 달러화로 환산을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원화도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한국 증시는 연초 대비해서 10% 이상 지금 급락이 있고, 미국의 S&P 500이나 나스닥은 20% 이상 급등이 있어요. 그럼 격차가 무려 30%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즘에 외국인들 들어오잖아요. 한국이 사실 이런 달러 강세 환경 지금 불안한데 외국인이 주식을 안 팔아요. 그것도 되게 좀 약간 우리가 볼 수 없는 풍경이거든요. 네. 그만큼 싸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너무 2,900 하단에서 그냥 매도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내년 그림을 그리시고 내년에 뭐가 좋아질까? 내가 좀 포트가 잘못됐으면 내년에 좋아지는 거 한번 교체를 해볼까? 이런 걸 고민하시는 게 맞지. 여기서 현금화해가지고 2,600 가면 어떡하나? 이걸 고민하는 것보다는 저는 포트나 아니면 내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업종으로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 좋아요. 바이오 특히 진단키트는 어쨌든 조금 줄여 나가시고 CMO나 또 그동안 못 갔던 신약 개발 업체들 계속 보시고, 그다음에 역시 우리나라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하고 IT 하드웨어, 뭐 카메라나 OLED 이런 쪽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런 쪽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분위기들이 괜찮으니까 비중을 계속 한번 늘려보시는
전략 필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은 네. 반도체에서 그 지주사인데요. PSK 홀딩스라고 PSK 이제 자회사로 갖고 있고 반도체 자기가 직접 반도체 장비 사업도 따로 하고 있어요. 지주사면서 그리고 주가도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고 TSMC도 고객사로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도 사업이 늘어나고 있어서 저는 지금 만약에 저한테 어떤 걸 사야 되냐 어느 업종을 물어보면 단연 반도체예요. 오. 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이번 조정을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바이오 쪽에서 CMO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여전히 반도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그 안에서 골라주신 종목은 PSK 홀딩스입니다. 여러분들 관심주에 넣어놓고 시장 공부와 함께 종목 공부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겸승한 이사의 담대한 예측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사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